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4번째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죠. 김정무 경북대 겸임교수 법학 박사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최근 이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사고들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가전제품을 사용을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리튬 배터리를 반드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튬 배터리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지난달이었죠. 6월 12일 날 한 고시원에서 전동 킥보드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충전이 되면서 이제 배터리가 과열이 됐고 그러면서 폭발을 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서 고시원 내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으로 약 36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었는데요. 그리고 불과 또 3일 뒤엔 6월 15일에는 달서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전류 측정 장비를 사용하던 중에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폭발해서 화재가 났는데요. 이때도 이제 자체 진화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이런 화재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건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이 최근 사고가 모두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사고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도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배터리 폭발 사고의 71%가 충전 중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최근에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가 모두 21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폭발 사고에 의한 것이 15건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6월 달에만 모두 4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또는 이제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는 전기 자전거, 그리고 이제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있죠. 그리고 전동 스쿠터, 또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드론. 예, 그렇습니다. 또 무선 전기 자동차 이런 데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 언론 매체가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지금 화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충전 실험을 해본 결과 이제 리튬 배터리가 10분 만에 이제 부풀어 올랐고 또 불과 3초 만에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전압을 좀 높여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실험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소방당국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손상이 되면은 이제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충전이 된 다음에도 과충전을 할 경우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충전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충전 중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경우, 또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뜨거워진다거나 또 배터리가 이제 팽창해서 이렇게 외부 부피가 이제 부풀어 오를 경우에는 즉시 폐기를 하고 새 제품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철에 배터리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좀 사용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 리튬 배터리의 취약점은 이전에도 종종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 과충전 문제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배터리 폭발하는 원 중에 하나가 과충전으로 인한 폭발인데 과충전은 배터리 내에 가전압, 가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때문에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폭발로 이어지는데요. 때문에 리튬 배터리가 열에 취약한데 하기에 가까이 노출되었을 때 또 여름 태양열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또 자동차 문 닫아놓고 그게 열이 과해졌을 때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배터리는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도 이제 폭발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극 분리하고 합선으로 인해서 배터리 발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구부리거나 파손했을 때 역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배터리가 우리가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네. 자동차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무기인데 맞아요. 물건인데 이게 이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특히 물건이죠. 휴대전화가 없으면 좀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다시피 하니까 휴대전화 그 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잠깐 말 실수하셨지만 이 물건이 네. 진짜 무기가 될 정도로 폭발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리튬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자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고가 하나 있죠. 경산을 비롯한 ESS 배터리 사고. 얼마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논란이 더 키웠다고요? 예, 이 ESS 배터리는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이것에 사고 얘기를 한번 좀 드리면은 작년 5월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신성장 산업이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ESS 산업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2차 전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남는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쓰거나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장치 이것을 생산한 건데 리튬 배터리인데 네. 당시에 작년 5월에 154kV 경산 변전소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서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금액으로 23억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한전의 보고서를 이제 제가 그대로 보면은 스위치 기어 박선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해서 자체 불량에 따른 절연 파괴 후에 그 충격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된다고 한전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ESS 화재가 경산에서 두 번이나 연이어서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국에 1,490개의 ESS가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화재 발생 위험으로 한동안 가동을 아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거죠. 3분의 1이나 가동을 중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화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는 산업자원부가 이제 가동 중지를 권고하면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사 생산 배터리가 사용된 ESS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할 정도로 이 화재 위험이 아주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경산에서 뭐 두 번째 사고가 났고 이게 아직 안정성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동을 이제 산업 시설인 것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가동하지 말라는 이제 권고가 없었으니. 경고가 없었으면 네네. 계속 산업 시설은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논란을 키운 것은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화재가 총 7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이걸 토대로 뭐 화재 원인을 정밀 감식해서 다시는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네.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의 원인이죠. 그래서 배터리 제조 회사인 LG화학, 삼성, SDI 이런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빨리 조속히 이 화재 사고, 이 배터리 사고에 대한 ESS 위험 사고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그 문제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최근 이제 배터리 그 내장형 제품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고 외국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네. 유튜브에 이렇게 그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 안전성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 그리고 전동 킥보드 또 무선 청소기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 등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두 이제 370개 종류 정도 되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와 휴대용 선풍기 등 이제 약 72개의 제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7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2차로 이제 그 전자담배 그리고 무선 청소기, 보조 배터리 등 약 300개 정도의 제품을 이제 조사를 해서 9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폭발 사고가 수시로 일어났다는 이제 보고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지금까지는 그 안전관리 대상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그 조사에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은 이제 그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이제 그 제품이 이제 국산도 있지만 또 수입 제품도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이게 KC 인증 제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그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유자 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그 조사 결과 그 안전 기준에 이제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품을 생산한 회사에 리콜을 요청을 하겠다. 네. 그리고 리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법적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왕왕 발생하고 있는 이 항공기 수화물 속 배터리 문제도 잠시 좀 얘기를 보태서 해드리자면 몇 해 전에 대구공항에서 보조 배터리 때문에 회항을 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조차도 이 짐 속에 보조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큰 경각심이 없었거든요.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보조 배터리는 엄연히 폭발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에 대구 공항에서는 옛날 땅콩 해양에 범과하는 사건으로 이제 이 배터리 해양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배터리나 라이터 등 폭발 위험 있는 물건은 이제 수화물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승객이 이 수화물에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이제 자진해서 붙였다고 아이고. 신고를 하니까 급히 비행기를 돌리는 회항을 해서 네.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그 불편보다도 이건 완전히 항공 보안이 뚫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보조 배터리를 수화물로 붙여서 운항을 이제 차질을 빚는 게 종종 일어납니다. 예상보다도 많게. 항공사로 치면 이제 대한항공이 제일 큰 회사잖아요. 대한항공이 이런 문제로 수화물 검사실로 향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많은데 한 달 평균 2만 2천 건 가량이 검사실로 가고 있고 그중 절반 정도가 보조 배터리가 그 같은 금지 물품이 발견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로서는 이제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 이 화물칸에 실어뒀다가는 자칭 초대형 사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 수화물에는 절대로 배터리나 라이터나 이런 거는 실지 않도록 이 승객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검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항공기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큰 규모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뭐 전자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자동차에도 이 리튬 배터리가 쓰이잖아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장점이 이제 충전을 빨리 시킬 수 있고 또 오래가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네.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또 무게를 가볍게 할 수가 있고 또 분명히 출력 장점이 있네요. 네, 그렇죠. 출력 밀도를 상당히 높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에도 리튬 배터리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그 구미시가 구미형 일자리로 이제 LG 화학의 배터리 공장을 유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 배터리 산업은 그 새로운 신산업의 심장으로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리튬 배터리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주의는 좀 필요한 거죠. 맞아요. 지금 안정성이 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워낙 위험하고 또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체할 전제 개발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연구팀들이 그 리튬 배터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또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유니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그 금속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이제 그 제안을 했습니다. 네. 리튬 이온을 탄소 나노 튜브에 이렇게 가두었다가 리튬 금속으로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리튬 금속의 산화 반응성을 좀 줄이고 리튬을 좀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배터리에 그 리튬이 들어갈 경우에
이 리튬이 그 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물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에 갇힌 리튬의 그 산화 안정성을 이렇게 물속에 넣어도 좀 격렬한 반응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에 이제 넣기만 해도 금방 이렇게 반응을 하고 폭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풀고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 리튬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나트륨 전지도 최근에는 주목을 받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나트륨 전지는 이제 그동안 사실 좀 외면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용량이 낮고 또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나트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황화구리를 이제 첨가를 해서 이제 충전이나 또 방전을 할 때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또 수명의 효율도 높도록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뒤에는 상용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리튬 전지에 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네.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걸 좀 더 보완하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 개발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기대를 걸어 보겠고요. 그래도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이 리튬 배터리를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겠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게 그 사고 원인의 71%가 과충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만 올바르게 잘 지켜도 절반 정도 예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리튬 배터리 화재가 이제 위험한 이유는 이 가연성 가스가 폭발해서 네. 일어나는 이 연소를 하게 되면 초기 진화가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나게 됩니다. 특히 네. 이제 가정에서는 이 배터리를 놓는 지점이 주로 매트리스 주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으면 이게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근데 이 모든 리튬 배터리가 위험하다 할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과전압, 과전류, 과방전을 막는 보호회로가 설치된 인증 제품도 있고 또 배터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전자제품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경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읽어보면. 근데 네. 그 글자가 너무 작고 이래서 노인들은 잘 읽지 못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이제 찜질방이라든지 폭염일대 차량 이런 데서 아주 뜨거운 환경에서 오래 두면은 이제 발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또 제품 사용에 맞는 이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충전을 한동안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 많은데 이 충전이 되면 바로 제거를 해서 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잠자기 전이나 집을 비워놓고 그게 이제 장시간 충전하는 경우에도 위험한 경우입니다. 배터리 외형이 부풀거나 뒤틀리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면 즉시 제품을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런 방법들이 결국 사고 예방도 되지만 배터리 수명까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예, 이제 배터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도 지켜주지만 배터리 수명도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에 배터리 잔량이 일정 부분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하거나 또 충전을 과도하게 했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약 70 내지 80%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경우에 배터리 손상을 줘가 수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화재 우려성도 있으니까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충전이 완료되었다면 충전 케이블을 완전히 바로 제거를 해서 수명을 늘려주고 네. 화재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사용 방법에 따라서 안전성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고 보상 문제까지 좀 짚어볼까요? 예, 사실 이제 배터리가 이제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또는 충격이라든지 온도 이런 것 때문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결국 이런 화재가 나거나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그럼 누구에게 피해가 있느냐 이런 피해 보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사의 결함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제조사에서도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보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제 서로 이제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리튬 배터리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